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이 6차에서 7차 정도 설명회가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오실 만한 분은 거의 다 오셨고, 내일 개학이잖아요. 내일 개학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법정 공휴일로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못 오셨던 어머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원이 소수겠지만 마무리 짓자고 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간단히 홍보 조금 진행하고요.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니까 온 학생 이름이 저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작년 말에 그 SBS 이제 비지라는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수학 고수로 이제 방송에 촬영 나왔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동네도 지금 10년 차인데 그 소문이 좀 잘 났는지 여기도 방송까지 출연하고 조금 이따 제 수업에 대한 홍보도 좀 드릴 텐데 오늘자 기준으로 제 수강생이 3월에 지금 250명입니다. 아마 성북, 강북, 노원 다 합쳐서 제가 제일 인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 1타라고 하죠. 영광의 1타 자리를 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방송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는 건 아니고요. 작년 여름방학 때 이미 250명은 달성을 했었고요. 이제 학기 중에 250명은 저도 이제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제 홍보고요. 이건 올해 1월 10일에 저희가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학원 자체적으로 상을 받았고요. 상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사회적인 활동을 저희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부모님들 그 수강료 지원, 그리고 지금은 성북구청이랑 함께해서 한부모 가정, 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수강료 지원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학원이 소규 규모였을 때는 지원을 못했을 테니까 지금 학원이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대략 한 1억 조금 덜 되게 그동안 수강료 지원을 계속 했었고요. 거기 이제 상을 받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11개 학교를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개 학교를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의 전문성, 실제 오늘 용문고 지금 설명인데 용문고 학생들이 많았다가 적었다 이래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용문고 설명회를 다 합쳐서 한 분 오셨어요. 5번을 진행했는데. 근데 그 한 분이 오셨을 때도 제가 설명회를 끝까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늘었고 3년 전에는 또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는 별로 적지만 지금 벌써 용문고 등록생이 국영수가 따로 계산을 하면 한 명이 여러 개 과목 등록했더라도 따로 계산하면 거의 한 70명 정도 1학년 60, 70명 정도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2월 중순에 초에 학교 발표 났을 때 설명회 때는 거의 한 25분 정도 설명이 오셨었거든요, 용문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맞춤형 수업을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을 받았고요.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저희 학원 실적입니다. 일단 입시 실적이고요. 이제 작년, 1년 전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의학학 7명에 스카이 19명 저희가 보냈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몰랐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도 하다 보니까 모든 설명에 다 못 가는데 어머님께서 의학학 7명인데 약학만 7명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 학생들이라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말을 못했다고 하셨길래 올해는 제가 의대생도 정확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여기서 4명이 의대생이었고요. 올해 지금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죠.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의대, 치대, 약대 합쳐서 10명 배출했는데 정확히 6명이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학원도 지금 10년 동안 서울대랑 연대 의대를 동시에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치대, 그 다음에 약대에서 총 4명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는 17명 합격 있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실은 스카이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합격한 학생은 실은 고3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조기 졸업해서 합격 이번에 했습니다. 2학년에서 끝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건 이제 고3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내신 실적입니다. 내신 실적이고, 내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생략을 할 건데요. 뭐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국영수가 다 뭐 입시식들도 좋고 다 1등급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대학 잘 보내고 성적 잘 받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작년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물품을 판다고 하면은 사업가라고 치면은 저희 제품이 좋은지 알아야,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업체에서 파는 상품보다 좋은지 알아야지 자신감 있게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다른 학원 수업을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원에 이제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대학도 잘 보내고 학생들이 와서 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내신 결과도 계속 잘 되는 걸 보니까 좀 이제는 자신 있게 좀 내세울 거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맡겨주시면 저희가 물론 100명을 맡겨주시면 100명이 다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근처 학원들 중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원이라고 자신감 있게 이제는 좀 올해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홍보는 진행하였고요. 좀 아쉽지만 용문고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재작년에 용문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름 뉴타운에 있다 보니까 용문고가 동대문구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겠지만 저기 용문고의 고대부구 근처에 있는 종암동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의 용문고 합격생이 매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용문고 그냥 학생 수 자체가 적었어요. 그래서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용문고 애들이 못 본 게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용문고 수학이 최상위권 10만 반인데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1등급입니다.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면 1등급이 개정전 1등급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12명이라고 치면은 전국에서 4분의 1이 저와 1등급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100%라는 거예요. 3명 가르치는 3명이 다 1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수업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제 수업에 설명을 들어갈 건데, 저는 이제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용문고만 수업하진 않아요. 저는 통합반입니다. 최상위권 통합반이고요. 제가 통합반이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우대필 선생님 용문고 전담 수학반, 그리고 영어, 국어는 다 용문고 전담입니다. 과학까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탐도 어머님들께서 수능 시험 범위라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사탐도 개설을 하는데, 사탐은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통합반으로 개설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상태를 보고 또 학교별로 분리를 할 계획 중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종암동에도 학원을 냈고요. 종암동은 이제 사대부고 앞에 학원을 냈고, 저기 해화여고 앞에 학원을 냈습니다. 그 학교에 좀 저희 학원에 의외로 해화여고가 좀 합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 좀 집중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학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공지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올해 잘 크는 학교 2학기부터 장소만 나면 그 학교 앞에 관을 차리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용문고 학생 올해 1학년 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용문고 1학년이 성과가 좋으면 용문고 앞에 장소만 난다면 2학기부터 바로 학원을 오픈할 생각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좀 더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장소 이동 없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약간 이런 시스템을 진행을 했는데요. 평일에는 학교 근처에서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말에는 집 근처에서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말 수업은 기름역에서, 평일 수업은 학교 근처에서 하는 걸로 지금 좀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통합해서 들어가는 사탐 또는 2학년 과탐, 2학년 과탐은 대부분 학교 통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기름역에서 하고, 또는 뭐 이런 심화 통합반은 양쪽으로 분리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학원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1월 10일에 국가는 아니지만 헤럴드 경세 상도 받았으니까 조금 더 그걸 밀어붙여서 학생들에게 맞춤 수업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선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커리큘럼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제 수강생이 2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250명, 저는 뭐 관리 안 되는지 물어보신 어머님들 많으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250명 학생 이름 다 압니다. 다 알고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지 않고요. 학생 1명, 학부모 1명, 저 1명 들어가서 250개 단톡방을 다 만들어 다 관리해요. 일단 관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 때문에 클립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나는 겁니다. 이 학교들, 이 지금 누구냐면 수학 전교 1등을
2021년도에 배출한 학교들입니다. 제가 용인 외대부고 있죠. 이 동네 살았는데 방학 때 와서 수강하고 온라인 수강한 친구예요. 1평일 하루. 주말에도 2주, 3주마다 와서 수업 들었고요. 이 용인 외대부고 친구는 이제 내신이 문과 계열이긴 한데 2학년 때 이과생 다 제치고 수학 전교 1등 한번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년에 시험이 4번이니까 한 번 이상 전교 1등은 학교는 다 적긴 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현역으로 문과생 용인 외대부고에서 전체 내신 2등해서 서울대 경제를 현역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도 용문고가 좀 있었죠,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이미 개성고는 전체 1등급에 개성고 어려운 거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1등급의 70%를 제가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이 많아요. 2학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연도고요. 이제 개성고뿐만이 아니고 신일고, 영흥고도 또 2학년이죠. 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교 1등이 있는데 2학년은 일단 전교 1등 내용을 조금 빼긴 했습니다. 어차피 1학년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개성, 신일, 영흥, 선덕, 외대비고 또 있죠.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 후배고 내신 전교 3등인가 해가지고 똑같이 경제, 서울대 경제 현역으로 문과 친구였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덕고 친구는 이번에 서울대로 역시 현역으로 합격했고요. 이 친구들이 올해 대학교 1학년 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학년도인데 1학년이 개성, 신일, 창문, 영훈, 성신, 고대까지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고요. 이 6개는 어떤 전교 1등이냐면 1학기 시험이 2번 있잖아요. 한 번 전교 1등 한 게 아니고 중간, 기말 합산 전교 1등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솔쌤 해화가 2학기 때 전교 1등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 점점 잘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성고, 신일고는 1학년도 그때 1등급의 50%를 제가 배출을 하였고요. 전교생의 1등급의 50%입니다. 개성고는 뭐 항상 최소 6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1등급을 배출하였고요. 어머님들이 이러면 이제 그것 많이 물어보세요. 심화반이니까 잘하던 친구들이 와서 성적을 잘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시기에 지금 얘들이 예비 고3이거든요. 개성고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에서 개정전 5등급 받았던 친구 한 150등 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일고 2명이 있습니다. 서땡땡이 이거 성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좀 어이없는데 여기 이제 이땡땡이랑 좀 성 특이한 친구 한 명 있어요. 3명이 있는데 5등급이었거든요. 1학년 마지막 시험에 셋 다 1등급 했고요. 시험 3번 점점 올라가서 1등급 했고요. 2학년 내내 1등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무조건 올라가는 수업으로 제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이고요. 개성고는 이미 이전부터 잡았었는데 작년은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점자 2명, 3학년 미적분 과목이 있고 확동 과목이 있는데요. 5과목 수학 전교 1등을 제가 전부 다 배출했습니다. 완전 개성은 다 퍼펙트하게 다 마무리 지었고요. 신일고도 이게 1학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2학년 때 전교 1등이 많고 점점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1명인데 정확히 2학기 기말고사 1등급이 9명이 됐습니다. 9배로 늘었습니다. 신일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끼리 돌아가면서 전교 1등을 경쟁해요. 신일고, 개성고 같은 경우 매년 그렇습니다. 개성고는 2학년 올라오면 신일고랑 개성고는 2학년 올라오면 시험 4번 중에서 거의 개성고는 4번 다 신일고는 3번을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전교 1등을 했는데 또 돌아가면서 했어요.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은 요 고등학교 1학년 요 학교들 용문고 전교 1등이 한 명 있습니다. 시험 한 번 전교 1등을 해서 이렇게 전교 1등을 배출하였고요. 이 솔생고 1학년이 제가 가르치는 지금 예비 고2 애들 중에 제일 잘하거든요. 1학년 모의고사 4번 중에서 4번 다 합쳐서 1개 틀렸습니다.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1등 컷이 59점이었는데 혼자 95점 받았습니다. 뭐 최상위권 애들은 이제 학교별로 물론 솔생고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강제 배정되긴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용문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엄청 상담하셨는데 솔생고로 배정됐는데 가서 뭐 거의 한 과목 빼고 다 전교 1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2학년이 전교 1등이 많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2개월 전에 기말고사입니다. 12월에 결과예요. 예비 고3 그때 지금 예비 고3이죠. 그때 2학년이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83명 중에 47명이 개정전 1등급이었고요. 제가 가르치는 57명 중에 24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자, 인원이 늘고 1등급 비중이 늘었죠.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3 애들을 정확히 이 시기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 신일고 1등급 수가 9배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듣다가
중학교 때 학원을 못 바꾸겠다, 선생님을 못 바꾸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고 뭐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상담을 해도 또는 지금 다니는 학원이 좋아요. 또는 학교 근처 학원이 좋아요. 또는 다른 친구 따라가려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 다 와요. 와서 인원이 늘고 1등급 수가 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고3 같은 경우 지금 83명이었는데 미적 확통 합쳐서 현재 120명이거든요. 3월 기준으로. 또 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15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1년 만에 57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제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 제가 지금 1학년이 그래도 올해는 한 30명으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 30명 중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오빠, 누나, 형 가르치고 동생을 다 보내세요. 네. 비슷하게 다 생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믿고 어머님들께도 맡겨주시고 어차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전 설명회 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뭐 다른 학번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그렇겠니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제가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제가 다른 선생님 수업은 모르지만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고 일찍 와서 그냥 일찍부터 저희 학원에 다녀서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럼 올해는 제가 뭘 했냐면 선생님들끼리랑 얘기해서 선생님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제 수업을 공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그래서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공개 강의 영상이랑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면 그러면 본인이 학생이 상위권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 수업 공개 강의 가치를 알 겁니다. 그걸 보면 그걸 보고 어렵다고 단순히 얘기하거나 그 정도 레벨에 안 맞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레벨을 수강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 수업의 가치를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공개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학생 수가 느는 이유는 뭐냐? 이런 두 개는 이제 좀 쪽팔리긴 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얘기고요. 저는 오히려 이 커리큘럼과 학교별 내신 기출분석 학교별 자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신 대비 및 처한 기출분석 학교별 자료는 실은 고1, 2, 3이 실은 다른 학교로 봐야 되잖아요. 용문고 1학년, 2학년, 3학년은 실은 학교 3개 가르치는 거예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1학기 때 작년에 35개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뜯으면요. 과목도 이제 3학년은 그 미적분 확통이랑 끊어지니까요. 모든 학교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프린트가 있는 학교 좀 다 변형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30학교 5개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는 해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선생님을 써먹어야 된다. 쌤한테 학교 자료 나오면 바로 만들어줄게. 일주일 안에.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유는 저만 잠을 줄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잠을 줄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잠 줄이면서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이제 11개 학교는 다 수업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용문고도 대표적인데. 지금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 오셨는데 용문고 담당이신데 항상 자료를 공유하면서 어떤 게 더 학생들이 좋을지 그렇게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은 뭐냐? 실은 이게 조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어머님들 그거 장난스럽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강을 가면 선생님들이 중간에 드립 치는 것도 타임테이블로 만들어서 한다. 제가 실제 그러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2시간을 그날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구성을 다 해옵니다. 그냥 10분 단위로 다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10시 수업 종료면 무조건 9시 50분에서 10시 10분 사이 거의 끝나요. 웬만해서는. 웬만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 빼고요. 애들이 내 생각보다 질문이 2배다. 또는 제가 그날 배가 아팠다. 애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오늘. 그런 경우는 조금 틀어질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오차에서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은 날은 끝나고 제가 수업 영상 다 찍어 보내주거든요. 못한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 시간을 완벽히. 그래서 어머님들 시간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학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심화반 수업이. 근데 시간표를 꼼꼼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5시부터 9시까지 미적분 수업이 있어요. 그럼 3시간이 겹치잖아요. 근데 이게 겹치는데 어머님들 4시간 수업을 하면 보통 학생들 쉬는 시간을 빼면 30분이잖아요. 30분 정도를 빼면 실제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반에서 출석 체크, 숙제 검사, 그리고 그날
제가 오늘 진도 나갔으면 이렇게 해서 예제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풀고 그 애들 예제 푸는 시간, 뭐 테스트하는 시간 뭐 매일 하진 않지만 뭐 조금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학생들이 2시간 반 정도 담당 쌤이니까 수업을 한다고 저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저는 쉬는 시간 10분 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완벽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거기서 더하면은 심화 수업이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4시간 수업. 그래서 이 4시간 수업을 하는데 4시간에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맞춤으로 커리큘럼을 매일매일 다 짜고 옵니다. 실은 매일매일 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만약 미적분 애들이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그럼 시험 치면은 실은 제가 수업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는 1학년 수업은 어려운 단원이 진행됩니다. 제가 완전 다 10분 단위 다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10년 동안 클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막 수업이 겹치는데 어떻게 운영하세요? 하면 제가 10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첫 수업이면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두 번째 수업 같은 거 필요하시면. 물론 이제는 그걸 요청하시는 어머님도 안 계세요. 결과 보시고 그냥 믿고 맡기시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짜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명이기 때문에 실은 어머님들께 이게 이제 저번 설명했던 설명을 아는 내용이에요. 어머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어떤 얘기냐면 1학년 때 올라가서 애들이 1학기 성적 잘 받는 법 노하우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저번 설명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회 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제가 앞에 설명회 때 이런 걸 못 해드렸는데 다음번에 이거 해드려야지 하면서 좀 넣거든요. 이런 게 좀 추가가 되고요. 일단 이번에 5등급제 바뀌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업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으로. 걔들도 몰라요. 쌤들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표본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첫 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은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은 똑같이 나오고 중간의 결과에 따라서 기말에서 난이도 조절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원 자체가 어렵고요. 애들이 어려운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자면 이 두 번째 1등급, 2등급 차이가 매우 치열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 설명회 때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매년 상위권 애들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하위권 애들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매년. 근데 상위권 애들이 점점 치고 올라와요. 상위권 인원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그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이제는 흔해졌잖아요. 퀄리티 높은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치열해졌잖아요. 왜냐면 인원수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요. 저희 학원 같이 잘하는 학원만 살아남게 되도록 많이 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컨텐츠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이제는 대치동까지 안 가도 되죠. 유명한 인강은 여기서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인강 선생님들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 옛날에 인강 없을 때는 대치동에서만 수업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점점 치고 올라서 경쟁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되게 심해졌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갈수록 심해진다 했는데 올해는 더 심해졌을 거고요. 근데 5등급제라서 애들이 안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개정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등급이 예를 들어서 용문고 같은 경우 12명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12명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긴 하는데 조금 많긴 한데 12명이라고 치면 본인이 전교 6등이면요. 수학이 거기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에요. 치열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교 5등 안에 드는 실력이 아니면 3년 내내 1등급 받는 건 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이에요. 운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왜? 당일 컨디션 안 좋아서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내신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수시로 가겠다는 거고 꾸준히 1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은 전교 5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공계를 가려면. 미적분은 1등급이 더 줄어요. 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8명. 그럼 거기서 반타작 이하로 가려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교 3등 안에 수학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3년 내내 안정적으로 1등급 운에 연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개정으로는 전교 10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수학 실력이 전교 10등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개정 전 1등급 라인이죠. 그 정도는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운에 연연하지 않고 3년 내내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중간고사 성적이 낚이지 말자라고 적혀있잖아요. 중간고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매년 애들이 성적이 뒤로 가면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대부분 모든 시험에서 기말을 중간보다 애들이 시험을 잘 쳐요. 그 노하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잘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하우 하나 오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설명회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를 저랑 수업 안 하고 다른 수업을 듣든 다른 학원을 가든 이거 하나만 지키면 전 과목의 성적이 다 올라요. 일단 중간고사는 상위권 애들이 첫 시험이라는 긴장 때문에 의외로 좀 많이 못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위권 애들이 우리 학생은 알겠지만 중3 때 배운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랑 수학이 70%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위권 애들도 많이 반복한 단원이고 또 겨울방학도 많이 했으니까 상위권 애들은 실수하기 쉬운 단원이에요. 위는 내려오고 아래는 올라가서 폭이 좁아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학 실력대로 등수가 안 나옵니다. 개정전이면 원래 수학 실력이 1등급이 냈는데 4등급도 나오고요. 원래 수학 실력이 4등급이 냈는데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적이 나왔어요. 시험이 끝나면 절대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1등급이네? 운이 좋네? 그러면 기말고사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4등급이네? 난 안 되겠다. 좌절해야지. 그러면 올라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낮지 않고 멘탈 관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멘탈 관리한다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실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단순히 상위권 가려면 단순히 뭐 그냥 지금 성적이 연연하지 않고 기말고사까지 바라보고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학 실력 자체를 올려야 조금 이런 거죠. 우리 학교 시험은 쉽다던데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나올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전교 10등간에 들 걸 생각을 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평소 때 잘 푸는데 시험 가면 못 푸는 애들. 그렇죠. 그래서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다르거든요. 요거 이제 학원의 역할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너희들이 시간 절약을 해서 좀 더 잘 풀 수 있게 꼭 스킬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많은 걸 알려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실 테고 시간 많이 부족하다는 건 고등학교 시험에서 많이 아실 테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 기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5월만 잘 지키시면 돼요. 2학기로 따지면 10월입니다. 근데 이게 고1, 2, 3 전부입니다. 왜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면 5월 초거든요. 그럼 애들이 일단은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약간 놀자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날인데 본인이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월드 가면 고등학생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날에는 롯데월드는 초등학생 이상은 출입 금지시켜야 돼요. 제 생각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갑니다. 효도를 할 거면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스승의 날에 스승의 와 축하드려요 선생님들 해놓고 점심때 끝나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놀러가요. 그렇게 되고 봄 소풍을 가면 6월입니다. 6월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 과목이 중간보다 기말이 보통 어렵거든요. 대부분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한 달 동안 점수를 올리면 암기 과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은 한 번 놓치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5월 끝나자마자 수학 시험 대비를 5월 1일부터 해서요. 다른 과목은 괜찮아요. 보통 암기 과목을 2달 동안 막 빡시게 하진 않잖아요. 5월 1일부터 수학을 해서 수학 시험이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6월 15일까지 수학을 마무리해 놓고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학은 감을 잡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항상 3년 내 성적을 무조건 잘 받았습니다. 둘이 실력이 비슷한데도 성적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핵심 노하우 좀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간고사 대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자면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일 밑에입니다. 실은 뭐 이런 건 그냥 안내 요약이고 숙제 잘해와야 돼요. 왜냐하면 상위권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대부분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30번, 21번, 29번 솔직히 자이스토리 했다는 애들 모의고사 21번, 29번, 30번 다 하는 학원 제가 못 봤거든요. 저는 다 하는데 30번 문제를 사전에 본인이 못 풀어도 괜찮아요. 고민을 안 해보고 온다? 하는 순간 끝나요. 물론 복습할 수 있게 제가 수업 영상은 항상 보내주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공부를 해와야 돼요, 숙제. 읽어보기라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그래야지 수업에 정말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근데 끝나면 수업 영상 보내주니까 그럼 수업 2번 듣는 거잖아요. 4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좀 잘해와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유의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이제 시간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용문고도 프론티어 반이라고 있잖아요. 용문고도 프론티어 반이라고 개성거의 바오로 반. 야자하는 상위권 애들 모은 반인데 제가 수요일에 지금 못 갑니다. 수요일에 고2, 고3이 너무 많아서 못 갈고요. 2학기부터는 지금 깔 수 있어요. 고3이 1학기 내신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화요일 수업인데 근데 화요일에 못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올해는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화요일 수업 주 1회 들어도 되고요. 아예 교재를 끊었거든요. 단절시켰습니다. 화요일은 고생이 블랙라벨. 주말 수업만 1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2개를 다 들어도 돼요. 그리고 우재필 선생님의 용문고 반 듣고 제 수업 1회 듣고 3회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자유도를 좀 높였습니다. 자유도를 높였고 이제 여기서 교실은 이제 뭐 지금 결정이 났는데 차후에 다시 뭐 수강하는 학생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은 주일인데 이게 2학기 가면 수요일로 분반은 무조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제 학생들 10명으로 시작해도 80명 돼요. 지금 여기 교실 있잖아요. 고3 미적분 여기 다 찹니다. 수요일에. 다 차고 온라인 들어요. 지방에 있는 애들. 네, 다 찹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반은 되고요. 좀 인원이 많아지면 4월부터 바로 금요일이랑 분반을 할 거고 인원이 적으면 2학기 때 수요일이랑 분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이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수업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같은 수업이에요.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토요일에 등록을 해놓고 이번 주는 학사 일정 때문에 일요일 오고 다음 주는 토요일 오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 수업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깔려있는 수업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고요. 여기가 이제 화요일, 평일 교재 2권이고요. 이 평일 교재는 3, 4일 동안 이거 2권만 합니다. 주말 교재는 이거 말고 딴 것도 해야겠죠. 제가 자체로 좀 더 심화, 학생들 상태에 따라서 심화 교재를 마련해서 좀 더 진행할 거고 학교별 자료 필요하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조금 부교재랑 프린터 좀 올해 심각하게 나온다. 뭐 용문고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나오면은 제가 아예 보충을 진행합니다. 개성고 같은 경우는 매년 보충이에요. 학교 프린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쉬는 날까지 해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숙제 안 해오고 테스트 통과 못하면 지금 올해 1월부터 부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올해도 계약기도 좀 부를 것 같아요. 뭐 야자하면은 야자 시간 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제가 보통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관리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억지로 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좀 깨달아서 좀 자기 주도를 좀 해야 완벽하게 효율이 있는 수업으로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학원 홍보랑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끝났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론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학원에 전화 주셔서 김건우 원장님 상담 받고 싶다면 연락처 주실 거예요. 대신 제가 보통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이 끝난다고 전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애들 질문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뭐 늦어도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기 중이니까 또 오전에도 전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수학부터 마무리하나요? 네, 그래서 먼저 엄청 예쁘신 분이 방금 전에 지나가신 것 같은데 예쁘신 분은 조금 있다가 영어로 소개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수학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이시거든요. 매년 용문고랑 신일고 2개 학교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모시고 한번 용문고 전문 수학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어떤 과목, 단 한 과목도 가령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설명 들으시고 바로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용문고 수학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저한테 아마 전화 이렇게 받아보시고 그러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 경력은 17년,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25살 때부터 사실 이제 시작해가지고, 교생 시절 나갔을 때 빼놓고는 다 계속 학원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꾸준하게 했었고, 저도 사실 여기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홍대 부중 나오고, 여기 경동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자랐었는데, 일단, 저도 지금 미래탐구학원 여기 성북구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미탐을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서 21년도 5월까지,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21년도 5월 달에 여기 앵콕학원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탐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좀 부침이 있다가 여기로 넘어와서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용문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많이 주로 가르쳤었고요. 그래서 주로 용문하고 신의를 많이 가르쳤다. 그래서 아마 22년도가 학교별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학교들을 가르쳤어가지고 그때 제외하고는 매년 제가 계속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매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용문고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22년도에 학교별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문고에서 이제 겨울방학 때 저한테 배웠던 친구가 저희 반에 와서 이렇게 배웠어가지고 그 친구는 22년도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중간고사 때 다른 선생님이랑 배울 때는 3등급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1년 정도 저랑 배우다가 원장님 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찍고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저희 반은 조금 갭이 이제 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원장님 수업 듣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친구는 2학년 때 이제 원장님 반으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22년도부터 해서 사실 서술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그래서 1학기 때도 객관식 24문항이었고요. 2학기 때도 객관식 23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만 내다 보니까 단점이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0% 객관식이다라는 건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학년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1학년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식에다가 단답형으로 낼 수 있다. 딱 요 정도는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항수가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18문제에서 한 20문제 되거든요. 뭐 여기 개성고라든지 아니면 사대부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적어요. 보통 18문제에서 20문제. 근데 좀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일고하고 용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24문항. 그래서 24문항이면 절대 이게 적은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시험 어떻게 해봤으면 선생님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 리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의고사 문항들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일 용문을 계속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는 이유가 2학년 때는 애들 같이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용문고 시험 풀려보면은 신일고하고 또 비슷하게 나오고 약간 2학년 때는 특히 그런 출제 기조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문항들이 조금 많이 나온다는 거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1학기 때는 이게 단원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그냥 10번에서 갑자기 킬러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2학기 때는 계단식 난이도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출제 기조가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계단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추측하는 건 계단식에다가 아마 단답형이 좀 추가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찍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요인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출제 기준은 약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안 바뀌는 것들은 일단은 문항수가 많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는 많이 졸린가 봐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는 확실히 영문고가 어렵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조카가 지금 요번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조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학교를 고민할 때 저는 사실 고대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문고 갈까 뭐 개성고 갈까 이랬는데 수학이 어려워 그냥 고대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영문고는 좀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이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일반 남고 즉 신일고 가기엔 좀 그래 이랬을 때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영문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문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등급 컷을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 방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시험 리뷰를 하는데 보통 원장님이랑 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 이렇게 봐서 요 정도 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1등급 컷을 못 맞췄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1등급에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죠. 거기가 되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등급, 3등급 요 정도는 일반고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하면 극상위권은 다른 학교들 일반 남고들보다 일반 고등학교들보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치열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나마 나아진 건 제가 알기로 작년에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들은 거라서 뭐 이렇게 해서 영재고를 떨어진 애들이 한 4-5명 정도 영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교권을 다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등급 받는 게 4%였기 때문에 더 치열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사실 10%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거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여전할 겁니다. 근데 영문고는 극상위권은 여전히 잘합니다. 일부러 내신을 받기 위해서 신일고가 아닌 영문고를 써서 이렇게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극상위권은 상당할 거고 그거 외적으로도 일반고 치고는 사실은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른 일반고들보다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중상위권을 보면 다른 일반고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영문고하고 신일고 그리고 고대부를 가르쳤지만 솔직히 작년 신일고 애들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문고 저는 2명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명 가지고 시작하다가 뭐 나중에 원장님 반 애들도 와서 원장님 반 애들 3명도 와서 수업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또 반이 인원이 늘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원장님 반 애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늘었을 때 확실히 영문고 아이들이 더 신일고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되게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문고가 조금 시험 범위가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인원이 는 것 같아요. 작년에 2명에서 시작했지만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올해는 안 그럴 건데 작년만 유독 이제 고등수학 상이랑 고등수학 하를 동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2번 정도, 하를 1번 정도 하는 2대1 비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범위가 일단 복소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집합 보고 기말고사 범위가 함수부터 이제 방정식부터 봐서 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보고 명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봤었어가지고 작년에 좀 독특했는데 올해는 아직 이제 또 다시 정상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볼 것 같은데 혹시나 특이 진도가 생기면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거 학교별 반은 일단 그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대처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문항수가 많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확실히 좀 공부를 많이 시켜놔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사실 선행발이 가장 큽니다.
이미 겨울방학 때 저는 블랙라벨부터 해가지고 고쟁이도 다 풀고 저것도 다 풀고 해가지고 한 4, 5회도 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한 번 보고 이제 와서 하는 친구하고는 아무래도 중간고사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실력은 보통 아이들 공부한 거에 대한 그런 실력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말고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그거에서 보면 확실히 1학기 중간고사보다 1학기 기말고사가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학생들 실력 키우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용문고 아이들 1학년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2학년 아이들이 와, 얘 진짜 더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정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용문고 반은 컨셉은 그렇습니다.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보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원장님 반 수업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반 컨셉은 중위권부터 해서 중상위권 학생들 혹은 상위권인데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2등급 이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 전원이 2등급 이상 그리고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위권부터 해서 중상위권까지 다 그래서 2등급 현행 기준에 이제 2등급 이상 만드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도 상당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2등급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단 용문고 내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용문고 기출문제에 맞춰가지고 내신 대비 교재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 용문고 기출과 그거에 유사한 기출들로 해가지고 주 1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일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신일고하고 고대부고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좀 섞여서 수업을 합니다. 여기는 응용 수업이고요. 여기선 유형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진도는 아마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지금 1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복소수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나가고 2차 방정식 나가고 2차 함수 나가고 그러면 2회 수업에서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1회독이 되고 4월 달에 한 번 더 1회독이 돼서 2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월 달이 마무리가 되면 4월 달부터 해서는 여기 주변 기출로 해서 시험을 매일매일 볼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머니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건데 우리는 시험 날짜가 4월 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초에 기출문제 풀어도 바로 점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고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수학이 완성이 돼야 4월 달에 다른 과목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수학이 잘 돼 있어야 6월 달에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수학을 가르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가 들어가고요. 1일 테스트는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물론 1일 테스트가 아닌 주변 기출로 해서 테스트를 볼 거고요. 3월 달에는 1일 테스트 30분 정도 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매일매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는 숙제검사 및 오답 정리인데요. 자, 숙제검사 및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 저는 학부모님하고 학생,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조교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번 겨울방학 때 A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혹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틀린 문항들을 저렇게 해서 보내줘야지만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조교 선생님이 틀린 문항들을 찾아가지고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틀렸던 문항들에 대한 쌍둥이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1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결과를 매일매일 보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일단 저는 태블릿 PC로 해가지고 풀이를 전부 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이게 풀이 영상이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풀이만 딱 보내주는 게 아니라 풀이에 대한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이걸 일단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라고 해서 풀이를 전부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저기 뒤에 있는 친구처럼 졸아가지고 어느 부분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못 들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모든 영상은 일단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상을 자기가 이해 못했던 부분 다시 들을 수 있게 영상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보시면 여기 추가 클리닉 교실이 있는데 추가 클리닉 교실 평일에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질문 받을 수 있게 추가 클리닉 교실을 만들어 놨고 실질적으로 월화수목금 하고 일요일날 클리닉 교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규정이 되면 그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주 3일 정도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추가 클리닉 교실을 만들어 놔서 숙제가 안 되거나 혹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누구야 요때 와서 조금 질문도 더 하고 그때 와서 숙제도 완성시키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클리닉 가지고 해서 학생들이 혹은 못하는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반에서 이제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저 원장님 반 수업 듣고 싶어요 해가지고 극상위권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반 수업에서는 극상위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수업, 즉 너무 어려운 수업들을 못하는 친구들한테까지 가르쳐기에는 저는 효율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목표가 100점이 아니다. 저희 반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등급 만드는 거. 그래서 2등급 맞아야 되는 애를 1등급 만들고 3등급 맞아야 되는 2등급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본인이 직접 하고, 그래서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 그래서, 혹시나 저희 아이는 이게 사진도 안 올라오고, 영상도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 친구가 숙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올려달라고 조변 선생님이 숙제 안 올려놓은 친구들이 있으면 숙제 올려주세요. 숙제 올려주세요. 틀린 번호 안 올렸으면 틀린 번호 올려주세요. 다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그래서 그래도 숙제가 안 돼 있다라는 건 숙제가 안 올라온다는 건 그 친구가 숙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계속 불러가지고 지금 숙제를 시키고 있었고요. 일단 그렇게 추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 뒤에 이어서 지은쌤이 또 영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은 강사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25학년도 1학기 설명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 개성교육과정, 이번에 교과서가 다 전면 개편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문고 시험 경향 및 유형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의 커리큘럼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의 소개 먼저, 자기 PR이죠. 좀 먼저 들어가면요. 일단 저는 지금 앵콕학원에서 고등부 강사로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마포 미래탐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탐구에서는 성심여고 전문 강사로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미래탐구 마포 강사평가 및 고등학생 수업 만족도 우수평을 받았습니다. 살짝 저희 자랑이고요. 네. 그리고 수강생 평균 2.5배 점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은 타학원 기준이에요. 타학원에서 저한테 넘어왔을 때 점수가 보통 2.5배 정도 향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때 점수 향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타학원에서 저한테 넘어왔을 때 2.5배 점수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예비 고1 때부터 저랑 계속 같이 하던 아이들도요. 그때 그 친구를 딱 지금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친구들이 또 몇 명,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알파벳도 파닉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단어 외우는 것도 안 되고 그 단어 외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단어량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영어도 성적이 완전 낮았었겠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저랑 사실 영어는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1년을 했는데 이제는 예비 고2겠죠. 고3 모의고사 치면 1등급 나와요. 네. 그리고요. 이외에 마포권 고등학교 1등급 만점자 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목동 애모학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동에 좀 한 몇 년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수강생 만족도 1위 그리고 최다 수강생 수업평도 1등을 했었는데 그 이때는 제가 초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부 강사지만 초중고를 다 해봤었어요. 보통 고등 강사라고 그러면 초중고 다 해본 선생님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알파벳부터 몰랐던 애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점수가 이렇게 향상이 됐고 한 반년에서 1년 만에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초중등 다 가르쳐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알파벳이 문제야? 그럼 옆에 앉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법부터 발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이때 목동에서는 사실 학원이 1000개가 넘잖아요. 그래 이때 애들 초등학생 애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선행이 확 나가는 거죠.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을 앉혀놓고 고등학교 영어 문법을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살, 13살짜리들도 그런 조그마한 아이들도 저의 이제 수업을 좀 잘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1에서 3까지 내신 그리고 수능 모두 잡는 1등급 로드맵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3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밀착 관리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4시간이 있으면 2시간이 여기 뭐 앵콕 시스템이지만 2시간은 수업이고 나머지 2시간은 1대1 관리예요. 이때 1대1 관리 전화 조교쌤이 붙어가지고 다 돌아서 봐요. 혹시라도 조교쌤께서 1대1로 보신다고 하셨을 때 만약에 좀 궁금증이 해소가 잘 안 됐다. 내 질문이 좀 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물어볼 수 있도록 항시 이제 아이들한테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컨텐츠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내신 5등급제,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긴 하셨지만요. 일단 보시면은 내신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9등급제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는 등급별 인원 변동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즉슨 대입에 필요한 등급 기준이 변동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숫자들은 용문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등급이 4%였는데 4%까지였는데 이제는 10%까지 늘어졌더라. 그래서 1등급은 10%고요. 28명, 용문고 기준입니다. 28명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2등급은 24%.
67명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3등급은요 90명까지고요. 그리고 4등급은 67명까지인데요. 이렇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는 3등급까지만 받아도 괜찮았었어요. 괜찮네. 다른 과목에서 조금 1, 2등급 받아놓자. 그래서 사실 3등급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풀이 넓어지면서 2등급까지가 안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선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제는 3등급 좀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암기 위주 평가였었어요. 암기 위주 평가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와 표현하기의 중심, 즉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의 평가로 넘어가게 돼요. 영어에서 이해와 표현하기로 중점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서술형 비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만 비단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비중의 증가 요 의미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하나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외워서 영어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해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네들이 다 외워서 5분 내로 발표할 수 있으면 내가 100점 줄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의 꿈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냥 외워. 그냥 말하면 또 100점 줘요. 그런데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에세이 중심으로 내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한 권을 읽고 그 끝에 결말을 바꿔서 에세이를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또 수행평가도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 중요도도 이제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22년 개적 교육과정이죠. 교과서도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중에 자료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가든 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아마 다른 학원을 가도 시중에 나온 자료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한정적이거든요. 다 똑같은 문제 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자체 교재 일단 나중에 커리큘럼 얘기 드리면서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죠. 따로 다른 쌤하고 좀 가맹을 해서 학원에 하나 좀 가맹을 해가지고 연구팀을 하나 두고 제가 교재를 외주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 안에서 저희만 독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용문고 아이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교재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변형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자체 교재를 연구팀을 두고 좀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문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잠깐 보시면 범위는 교과서 2단원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이때 교과서 2단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학교 때 영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 내신 범위가 교과서 끼케야 2단원에다가 문법 포인트 몇 개에다가 좀 더 많으면은 학교에서 주는 자체 유인물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딸딸딸 외우면 90에서 100점 안 맞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스무지문이 추가가 됩니다. 모의고사 스무지문 사실 요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범위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이제 성심여고 담당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거의 전문으로 했었는데 그 학교는 교과서 2단원 플러스 고1 모의고사 60지문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문고는 적은 편이고요. 요예부 창문여고도요 50지문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이제 용문고에 들어가서 영어를 준비한다 그랬을 때는 영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처음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물론 많다고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걸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고 좀 견뎌야 그 주어진 시험 범위 한두 달이라는 그 내신 대비라는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이 이러한 좀 많은 범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 게 좀 우선이겠다. 그래서 첫 시험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비중은 객관식 21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4문제인데 요것보다 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21문제에서 7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답형 4문제 30점인데 늘어나겠죠. 그래서 용문고 영어에서는 일단 유리한 점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암기가 필수란 얘기예요. 지문 암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범위가 적고 그리고 변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영문고나 이런 학교들은 변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용문고에서는 그렇게 변형이 단순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암기를 어떻게 시키냐면요. 일단 다 외워오라고 그러는데 물론 어디에서는 다 구두로 시키기도 해요. 지문 암기를. 그런데 저는 한국말을 안 주고 아예 그냥 외워오라고 시킨 다음에 확인학습 그 클리닉 시간 안에 아예 그냥 한국어 해석 없이 지문을 이렇게 다 빈칸을 뚫어놔요. 그래서 그 지문 빈칸을 뚫어놓은 거기에다가 다 채워넣기 시켜요. 그러면 한국어 해석 없이 빈칸이 뚫려져 있는 그 테스트지를 보고 그냥 다 외워서 바로 시험을 쳐야 된다는 소리죠. 거기에서 80% 이상 못 맞으면 학원 한번 더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듣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그렇게 듣기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용문고에서 좀 특이하게 듣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듣기를 어떻게 대비하냐라고 하신다면 스크립트를 또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선지 독해가 조금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지 독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물론 지문 암기는 기본이요. 이 외에 플러스로 선지에 있는 키워드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좀 단어 실력은 갖춰야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제가 좀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30% 정도 고난도 유형이 있습니다. 뭐 고난도 유형이라고 한다면 어법, 어휘 그리고 서술형 정도가 있겠는데요. 저는 특히 어법 같은 경우에는 고1 요 시기에는 좀 많이 잡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법은요. 저는 절대 어렵게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제가 고등 영어, 그러니까 고등 문법을 제가 설명할 정도였으면은 그 똑같이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쉽게 설명해요. 그냥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어법에서의 포인트는 사실 고등 영어 문법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문법들을 다 정리, 그러니까 서랍 정리처럼 다 트리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해가지고 탁 치면은 탁 하고 바로 뱉을 수 있게끔 망설임 없이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학습, 누적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도 열심히 좀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통 뭐 영작이나 요약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반드시 좀 잘 꿰차고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때 서술형을 제가 원래 정규 수업에서 서술형을 좀 따로 가르쳤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서술형 비중이 늘어나니까 정규 수업 때 있던 서술형 수업을 내신 기간 때도 같이 겸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이라고 하면 어법, 어휘가 완성이 되어야 서술형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의 1년치 커리큘럼인데요. 여기 초록 색깔 보시면은 제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이때 내신 대비 기간 이외에 노란 색깔 부분들은 저의 정규 수업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규 수업 때는 서술형, 그리고 단어 회독을 계속 시켜요. 한 단어장 가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독해. 그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잡아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까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을 정규에 했다면 이제는 내신 대비 때도 구문하고 그다음에 어법을 같이 겸해서 하는 서술형 수업을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일단 저의 강의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진도 무한 반복입니다. 저는 진도를 좀 느려뜨려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진도를 빨리 끝내버리고 나머지 한 달은 복습 주간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 지문이 각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 클리닉.
그러니까 개별 클리닉이라고 하면 확인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대1로 다 붙어서 아이들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진단을 하면서 코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용문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용문고 시험지하고 똑같이 제작을 해요.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학년별이 아니라 물론 학년별도 들어가는데 사실 영어는 선생님별마다 좀 다 달라요. 그 해 연도에 이 시험 기출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달라지면. 그래서 선생님별마다 비슷하게 경향을 맞추어 가지고 제가 직접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직전 보강 때 2회 정도 제가 만들어서 시험을 치게 하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랑 똑같이 시키는 거죠. 시간 제한을 두고 그래서 2회 정도 시킨 다음에 시험장에 좀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거는 네. 이게 보시면은 일단 어휘 먼저 제가 아이들을 좀 잡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문장을 한 번에 잡게 하는 수업,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하나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어법 포인트를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 지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마인드 매핑을 시켜놔요. 그래서 키워드만 얘기를 해도 아 이게 어떤 지문이더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다 도식화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용문고 동형 모의고사 네, 치고 파이널로 마무리한 다음에 시험 대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를 한번 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그 어휘 여기 보면 포켓포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을 이 포켓포카 안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가 포켓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버스에서든 쉬는 시간에든 핸디하게 들고 다니면서 좀 단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안에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제가 다 넣어서 아이들한테 좀 배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신 정규 교재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내신 정규 교재는 물론 부교재는 제가 다 직접 자체 제작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연구팀하고 좀 감행을 해가지고 독점 교재로 아이들한테 주고 있더라. 네. 그리고 주차별 숙제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 저는 주마다 매주 숙제가 나가요. 근데 이때 매주 숙제가 어떤 아이들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절대 노력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들이지 않으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별 숙제가 좀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시험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전지문, 전유형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또한 또 다른 학원에는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학원을 보면 그냥 시중 변형 문제를 보통 풀리거나 그렇게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제작을 해가지고 모든 유형을 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을 보시자면은 저는 매주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이거는 확인학습 시간에 보통 치고 있고요. 어휘 시험 관리,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요.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여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용문고 맞춤 유형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단어 시험하고 복습 테스트하고 여기에서 카트라인 80% 미만입니다. 80%부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만부터 이게 충족을 못 시킨다면 학원에 와가지고 재시험을 쳐야 돼요. 원래 저희가 엔곡 시스템이 주 2회잖아요. 영어는 주 2회인데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한 번 더 학원에 와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시간, 3시간을 투자를 하니 아니요.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시험 통과 못했으면 학원에 와서 그냥 제 시험만 치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 수업 후에 출결 숙제 테스트 점수 모두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
성적을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매 시험 끝날 때마다 어머니 아버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다 성적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하고 강의를 보시면은 단체 카톡방,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학교별로 그다음에 요일별로 카톡방을 만들어 가가지고 숙제를 제가 전달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요즘 아이들 패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패드 많이 쓰니까 PDF 자료를 자꾸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길래 저 또한 이제 그 단톡방으로 PDF 뭐 숙제나 자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강의를 녹화를 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테스트, 그 다음에 단어 관리 모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이트에 복습 강의까지,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올려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석이나 뭐 보강 같은 것들도 그 현장 강의, 온라인 강의를 보고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는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6시, 10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부터 개강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영어 개강일은 저희가 그 시간표 다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개강일 적혀 있고요.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은 국어 선생님, 문현아 선생님 자료는 넣어놨는데 문현아 선생님이 오늘 지금 수업 중이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어요. 근데 저희 국어 선생님 중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셔서 이런 걸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선생님도 이승희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그 물리 쪽으로 조금 2학년은 지금 물리를 가르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지금 통합과학 쪽으로 해서 이제 용문고 담당을 하시는데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은 오늘 국어하고 과학 선생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첫 개설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이 워낙 중요도가 높아져서 이제 사회 과목 선생님 아마 일요일 거기 시간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 저희가 3타임을 했는데 그 3타임 중에서 선택해서 학교 통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과목 특성상 3월 첫 주부터 개강은 아니고 이제 아마 3월 마지막 주부터 5주 내신 대비 과정으로 5주 특강처럼 이렇게 4시간씩 이렇게 개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대비 5주 그리고 기말 대비도 아마 5주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휴일날 아침부터 오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혹시 교육비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 교육비는 저희가 주 2회 수업인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주 2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4시간씩 주 2회 수업이기 때문에 4주 기준으로 8회 하면은 42만 원이에요. 8회 기준으로 42만 원. 그다음에 국어하고 과학은 주 1회 수업인데 이제 확인학습까지 5시간씩 해서 주 1회 수업. 그래서 4주 기준으로 26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달은 5주가 되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뭐 휴강해서 뭐 3주가 되는 주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5주가 되는 달은 조금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되는 달은 조금 뭐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